지금부터 할 내용들은 3학년 1학기 블랙셔츠를 풀면서 내가 틀렸던 것들을 오답풀이를 해줄 겁니다. 얘는 3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긴데 이거를 다 여기 칠판에다가 적으면 시간이 없고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 줄부터 한번 가보면은 78 빼기 K의 제곱은 3의 배수라고 문제에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K가 누구의 배수인지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일단 이 K도 자연수니까 빼기 K의 제곱을 했는데 3의 배수가 되려면은 여기 있는 K의 제곱도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K의 제곱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깔끔하게 정리도 안 되긴 하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K가 3의 배수라는 거 알아냈고 그거를 이용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은 78 빼기 K의 제곱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는 자연수가 돼야 되고 78 빼기 K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지.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의 배수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3이나 6이나 9 이런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3은 가능하고 66에 36도 빼서 가능하지만 9, 9, 81을 빼면은 0보다 더 커지게 될 테니까 얘는 불가능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수가 3이랑 6밖에 없으니까 K의 값이 3 또는 6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나라는 것은 6이 아닌 3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6을 집어넣었을 때 n이 14라는 거 구했으니까 3을 집어넣었을 때 몇이 될지를 찾아보면 되겠지.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숫자가 아닌 n의 값이 23이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물어본 건 이 세 개의 값을 다 더하라고 했고 다 더하면은 29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K 값을 잘못 구했더라고. 그래서 오답이 나왔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차례차례 길이와 넓이를 구해가면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R1이라는 정사각형의 한 배의 길이는 32였는데 얘는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R2이고 얘는 R3, R4, R5가 되겠습니다. R8까지 다 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가면서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2학년 2학기 때 닮은 활용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잖아. 거기서 길이의 비율과 넓이 비율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길이가 만약에 1대 2였으면 넓이는 1대 4 제곱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지. 자, 이 정사각형에서 길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32가 될 것이고 이 한 변의 길이는 노출을 사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지만 귀찮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얘 길이 넘어갔고 얘의 길이를 생각해보니까 얘가 16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봐봐요. 얘 넓이를 생각하면 32 곱하기 32가 될 테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 되어서 2의 10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는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거니까 넓이가 정확히 R1의 절반이 될 것이고 그래서 R2의 넓이는 2의 9제곱이 되겠다. 그러면은 R3의 넓이를 생각해보면은 R2에서 정확히 또 절반이 될 테니까 2의 8제곱이 되겠지. 어떤 주수를 곱해가지고 2의 8제곱이 될까라고 생각해보면은 2의 4제곱이 16이 되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3의 길이는 16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쭉쭉쭉 하다가 보면은 뭔가 규칙이 생기죠. R1이었을 때 넓이는 2의 10제곱, R2였을 때 넓이는 2의 9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점점점 했을 때 R8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조그만 정사각형이 있고 이 정사각형을 R8이라고 했었을 때 3이었을 때 넓이가 2의 8제곱, 4였을 때 넓이는 2의 7제곱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해나가다 보면은 8이었을 때 넓이는 2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넓이가 8이다. 이때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은 길이는 루트 8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나는 문제에서 나온 이 32를 길이가 32가 아니라 넓이가 32인 줄 알고 오답을 그래서 썼습니다. 그림으로 그냥 올려버리니까 문제 풀기가 편하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A씨의 양수이고 B씨의 곱이 음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A, B씨의 부호를 구해볼 거야. 자, A, B씨에 대한 부호를 구해볼 건데 A씨 곱해서 양수라고 했지. A가 양수인지 C가 음수인지 이런 거 모르지만 A, C 둘이 서로 같다는 건 알겠지. A가 만약에 플러스면은 C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A가 만약 마이너스면은 C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몰라요. 둘 다 될 수도 있고 BC 곱해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B와 C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C가 플러스면은 B는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가 되겠지. 이러한 패턴으로 A, B, C의 부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1번 조건일지 2번 조건일지 모르지만 둘 다 상관없이 문제가 풀리게끔 만들어졌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얘에 대한 계산을 구하라고 했었고 생각을 해봅시다. A, B를 생각을 했잖아. A랑 B랑은 서로 부호가 다르지. 언제나 나는 이런 근후를 푸는 문제를 할 때 하나의 주문을 외우면서 합니다.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고 A, B만 나왔네. 근데 나오고 보니까 A, B가 양수야 음수야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될 테니까 얘는 나오고 보니까 음수가 돼버렸지. 음수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양수가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루트랑 제곱이랑 약분이 되듯이
사라지고 AB가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AB가 음수야.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더 붙여서 아마뿔 플러스로 바꾸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앞에 아무 보가 없다라고 해서 얘는 양수고 마이너스가 붙어갔다라고 해서 음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하나의 구호인 것 뿐이지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에 루트 AB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얘를 해보면은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은 AB-1 이 모양으로 나올 텐데 AB가 음수였고 빼기 1을 하면 또 음수가 되겠지. 음수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언제나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양수로 나오려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면은 1-AB가 되는데 1은 양수였고 AB가 음수였는데 음수인데 음수로 빼버렸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더해지는 개념이 되겠지. 이래서 좀 더 더해지게 될 테니까 얘는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그냥 놔도 돼요. 냅둬도 됩니다. 근데 이 앞에 붙어있던 마이너스는 4개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나오고 얘가 음수기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나왔고 간단히 써보니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얘도 한 번 더 간단히 해보니까 마이너스 AB가 되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왜 틀렸더라? 나는 그냥 뭔가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뒤로는 쭉 문제를 맞다가 21페이지에 있는 18번 문제를 풀리게 됐는데 말이 긴데 사실 이렇게 긴 문제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핵심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길면은 남들이 다 어려워서 힘들어하지만 너가 그 문제를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나한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A0를 절반 나누면은 A1이 될 것이고 위에도 A1이 하나 더 생기겠지. 얘를 절반 나누면 A2, 얘를 또 절반 나누면 A3, 또 절반 나누면 A4 쭉쭉쭉 이렇게 계속 반복되며 만들어지는 게 A 시리즈이고 얘보다 1.5배 넓이가 1.5배 큰 B 시리즈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절반 나누면은 계속 B1, B2, B3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A4와 A2의 길이 비율을 먼저 물어봤고 A4와 B6의 길이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는 닮은비라고 했는데 닮은비는 항상 길이비예요. 넓이비가 아니에요. 문제 풀다 보면은 닮은비를 자꾸 넓이비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A4와 A2의 길이 비율, A4와 B6의 길이 비율을 물어봤고 얘를 구하기 전에 A 시리즈의 길이 비율, B 시리즈의 길이 비율을 먼저 구해봅시다. 많이 틀리는 건데 A1과 A2의 닮은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를 절반 나누면은 얘가 되는 거니까 A1과 A2는 서로 2배가 될 테니까 2대 1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절반이라는 것은 넓이의 개념이고 길이적으로 따졌을 때는 2대1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길이비, 닮은비가 2대1이 되는 것은 A1과 A3예요. 정확히 가로도 절반이 될 것이고 세로도 절반이 되는 A1과 A3가 2대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퍼져나가면은 A3와 A5 사이의 관계도 2대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 개념을 토대로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A4와 A2의 길이 비율은 A2와 A0의 길이 비율이 될 것이고 어차피 얘도 두 단계 차이니까 숫자가 작은 게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얘는 길이 비율이 1대 2가 됩니다. 문제는 얘를 1대 A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이 2가 되는 거고요. A4와 B6의 길이 비율을 구하려면은 A 시리즈와 B 시리즈 사이의 길이 비율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A0와 B0 사이의 넓이 비율이 1.5배가 될 테니까 넓이 비율이 2대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길이 비율은 넓이 비율에 루트를 씌운 게 돼야 될 테니까 A0와 B0 사이의 길이 비율은 루트 2대 루트 3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토대로 문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A4와 B6 사이의 길이 비율은 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좀 작게 아무튼 치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A2와 B4 사이의 길이 비율이랑 A2랑 B4 사이의 길이 비율이랑도 같아질 것이고 A0와 B2 사이의 길이 비율하고도 같아집니다. 이 두 사이의 길이를 비교를 할 건데 바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다리를 좀 거쳐 가겠습니다. A0와 A2 사이의 길이 비율을 생각해보면 2대 1이 될 것이고 A2와 B2 사이의 길이 비율을 생각하면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A0랑 B0 사이의 길이 비율이랑 같아질 테니까 루트 2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숫자를 맞춰야 서로 길이 비율이 만들어지겠죠. 위에 것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2루트 1에 루트 2대 루트 3이 되겠다. 결국 A4 대 B6의 길이 비율은 2루트 2대 루트 3이 될 것이고 얘를 간단히 1대 B 모양으로 만들면은 1대 2루트 2분의 루트 3 그래서 1대 4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B의 값은 4분의 루트 6이 되는 거겠지요. 문제에서 A 빼기 B를 물어봤으니까 문제에서 A 빼기 B를 물어봤으니까 B 빼기 4분의 루트 6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예전에 뭔가 길이 비율, 이 길을 구하는 과정 중에서 틀렸었던 것 같아요. 이 뒤로도 쭉 맞다가 얘를 틀렸었습니다. 40페이지에는 23번 x 플러스 x분의 1이 6이었을 때 얘를 계산하라 라고 한 건데 조금 계산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 미리 말을 하면은 얘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봤다가 틀렸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를 좀 써놓고 생각을 합시다. 이 문제를 풀려면 몇 가지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보를 써놓고 문제를 풀자 이 말입니다. 먼저 여기 써져 있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36이 될 것이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34가 되겠지. 사실 별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얘를 1을 잘못 봤다가 틀렸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빼기 2를 하면은 x제곱 빼기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32가 될 것이고, 이 좌변에 있는 다항식이 알고 보면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은 x 빼기 x분의 1이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x 빼기 x분의 1의 값이 뿔마 4루트가 될 텐데, 이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x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대충 2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분의 1, 얘는 역수가 되어서 2가 되겠지. 2분의 1 빼기 2다, 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x가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도 이 조건 때문에 뺄셈을 하면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4루트가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식을 좀 더 내가 문제 풀기 편하게 인수분해도 하고 조절도 해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고, 왼쪽을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여기 인수분해 써도 돼요.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구했죠. x-x분의 1이 몇인지를 구했잖아. 얘들은 마이너스 4루트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x분의 1이 몇인지는 맨 처음에 나와 있었지. 얘는 6이 되겠습니다. 적당히 다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4루트 2 플러스 4루트가 되어서 단 결과 마이너스 20루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계산을 해가지고 틀렸었다. 이 이상한 모양의 원뿔대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가운데도 비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구하기 전에 이 문제는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것보다 뭔가 좀 나누어가지고 그나마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2학년 2학기 때 닮음을 활용해서 이 부분의 부피만 따로 구하는 방법 혹시 공부하셨습니까? 얘를 보고 원뿔대, 대가리가 잘려서 사라졌다라고 해서 원뿔대라고 하는데, 여기 원래 대가리가 원래 붙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랑 길이 비율은 1대 3이 될 것이고, 길이 비율이 1대 3이니까 부피 비율은 세제곱을 해야겠지. 부피 비율은 세제곱을 해서 1대 27이 됩니다. 이 큰 원뿔의 부피가 27이라는 거지. 대가리가 잘린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은 1만큼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만큼의 부피는 26이 되겠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전체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하고 속에 있는 작은 원뿔의 부피를 뺀 다음에 꼭지를 떼버린 녀석의 부피가 전체를 27이라고 했었을 때 26만큼의 부피를 가진다라고 했던 걸 알고 있으니까 전체 부피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7분의 26을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이 비어있는 원뿔대에 대한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할 건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대충 구하는 형식으로만 할 겁니다. 큰 녀석의 반지름 길이가 10.5라고 했으니까 10.5의 제곱 곱하기 파이가 밑넓이가 될 것이고, 원뿔의 부피 구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5니까 10.5, 반지름의 길이가 10.5니까 10.5의 제곱 곱하기 파이가 밑넓이가 될 것이고, 곱하기 높이 27, 풀이었으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고, 작은 녀석의 원뿔의 부피를 뺄 건데 작은 녀석의 반지름은 4.5였으니까 빼기 4.5의 제곱 파이가 밑넓이가 될 것이고, 곱하기 27이 높이, 여기까지만 하면은 원기둥의 부피라고 하는 겁니다. 풀이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더 해서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은 원뿔의 부피가 되겠다.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뺀 부피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 계산하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뿔이 아니라 원뿔대니까 원뿔대 부피는 전체를 27로 나눈 다음에 26으로 곱하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곱하기 27분의 26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통된 게 여러 개 있죠. 공통된 거 파이 27 3분의 1 다 뒤로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뒤에를 간단히 하면은 3분의 26 파이가 될 것이고, 앞에 있는 제곱 빼기 제곱은 우리 인수분해 공부했잖아.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더한 거 하나 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합차 공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둘이 더한 것은 15가 될 것이고 둘이 뺀 것은 6이 되겠죠. 90 곱하기
곱하기 3분의 26 파이를 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780 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뿔대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나는 곱하기 10을 안 해가지고 78파이로 썼다가 틀렸었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를 틀렸었고, 여기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절대값이 있으면은 0을 기준으로 작다 크다를 기준으로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만약에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x의 값이 0 이상이면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이 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 건데, 절대값 x에 대하여 x의 값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x로, 절대값이 양수면은 x로 나옵니다. 이 원리 외워도 좋지만 왜 이렇게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이 씌워진 이상 얘는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야, 이런 식으로 음수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절대값이 항상 양수로만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양수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라져야 되겠어? 아니겠지. 얘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양수로 나오려면은 얘가 음수였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양수였으면 그냥 나오면 될 것인데, 음수였으니까 나는 나갈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나가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나가지? 양수로 돼야만 나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나올 때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양수는 그냥 나와도 되고, 음수면 음수로 나오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아마 플러스가 되어서 나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이거 안 되면 수업을 더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체감이 되고 이해가 될 테니까요. 알겠죠? 하여간에 이 내용을 토대로 x가 0보다 작았을 때 이 방정식이, x가 0보다 컸을 때 이 방정식이 나올 것이고, 이걸 토대로 인수분해하고 해도 한번 구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고,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6, 이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아까 x에 대한 범위를 정했었잖아. x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된다. 6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6은 안 되고, 따라서 이때 x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왼쪽에서의 해는 왼쪽에서 x의 값은 마이너스의 오른쪽은 플러스 4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때 x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조건을 먼저 걸었었잖아. x가 마이너스 6이 될 수가 있어 없어? 불가능하겠지.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x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누가 알파가 될지 누가 베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누가 됐든 베타가 누가 됐든 알파의 제곱은 16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6, 베타의 제곱은 16이 되겠습니다. 얘를 다 계산하니까 16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를 플러스 16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다 더했더니 48이라고 오답이 나왔었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도 틀렸었고, 저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해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이런 복잡한 녀석이 어떻게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나도 그냥 본능적으로 얘는 인수분해 안 되겠지 싶어가지고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루트가 깔끔하게 떨어지네.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었습니다.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해를 구하는 과정을 다 적어주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인수분해하게 된다는 거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2차 방정식이 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 두 배에다가 그럼 2a-4가 되겠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7이 딱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a-2에다가 2를 곱하면은 2a-4,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7이 딱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물어본 것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근을 가지고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의 두 근을 구해보면은 얘 근은 2분의 3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첫 번째 말한 거, 둘이 서로 다른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둘이 달라야 되겠지. 2분의 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달라야 될 것이고,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려면은 a를 2항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 아니라는 계산 결과를 받았고, 두 번째 조건은 둘 다 마이너스 2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잖아. 2분의 3은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무시를 하고 얘만 마이너스 2보다 크게끔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니까 a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숫자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a는 4 미만이 되겠습니다. 4 미만이면 다 되나? 그 중간에 2
2분의 1은 건너뛰어야 되잖아. 이걸 포함해서 부등식을 새로 써보니까 a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또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4보다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2분의 1이 띄어져 있다. 4보다 작은데 2분의 1을 포함하지 않고 중간에 건너뛰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나는 a가 2분의 1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에다가 넣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a가 4 미만이다 이렇게 써서 오답이 됐던 거예요. 51페이지에 있는 17번도 사실 틀렸었는데 얘는 너무 간단한 거고 1시간 정도 이 촬영이랑 목판하니까 좀 벌써 지쳐서 51페이지에 있는 18번도 틀렸었단 말이야. 오답풀이를 해주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죠? 오답풀이 겸 판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 이 영상을 보는 너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51페이지에 있는 18번 문제입니다. 다 쓰기 귀찮으니까 문제는 또 촬영해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을 거고 이런 특이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2랑 10이라고 했었습니다. 해가 2랑 10이면은 2를 해로 가지고 있는 인수는 x-2가 될 것이고 10을 해로 가지고 있는 인수는 x-10이 되겠지. 얘를 전개를 해보니까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플러스 40이고 내가 쓴 것은 플러스 20이잖아. 조금 다르지? 어떻게 해줘야 이 원래 있었던 모양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를 해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0이 되겠다. 그래서 AB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될 것이고 AB의 최소 공배수는 24가 되겠다. 이걸 만족하는 A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A랑 B가 한 자리에 자연수라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최대 공약수가 2이고 최소 공배수가 24인데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6이랑 8이 있더라고.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2이고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24니까 이게 딱이다. 이 A, B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되겠죠? 둘이 더하니까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는 6이랑 4라고 해가지고 틀렸더라고. 최대 공약수는 2가 맞지만 둘이 곱해서 24잖아. 최소 공배수는 12가 돼버리고 이래서 틀렸었습니다. 오답풀이는 여기까지 할 것이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필요한 문제풀이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바이. 기침